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고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여도는 지금부터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1910년도에 출간한 말테의 수기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릴케의 삶 거의 중반기에 쓰여졌고요. 이미 1900년대 10년 이전에 형상시집, 기도시집, 또 신시집 이런 작품들이 나왔고 말테의 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두이노의 비가, 오르페우스의 소네트 이런 작품들이 대작들이 20년대에 출간되죠. 그죠? 이것은 시집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하는데 줄거리가 없고요. 또 말테의 수기는 어떤 시인의 내면의 세계를 보는 듯한,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시란 무엇인가, 또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그치지 않고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보는 다양한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물들을 양으로 계산하고 삶의 질에는 관심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 경고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그죠? 릴케는 1896년도에 미넨에서 루살로메를 만나면서 러시아 여행을 2번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그는 시인으로서 그 이전의 어떤 시와는 완전히 다른, 약간 더 무르익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며, 또 1901년도에 클라라라고 하는 조각가와 결혼을 하잖아. 그죠? 클라라로부터 로댕을 소개받게 돼. 그러면서 1902년도에 릴케는 로댕을 만나러 파리로 간 거예요. 프랑스에 가서 실제로 로댕과 함께 하숙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다가 결별하게 되죠. 그죠? 어떤 일에 의하여. 그러면서 파리에 홀로 내던져진 상태에서 작은 방에서 살아가면서 깊은 고독 속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릴케를 릴케로 만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돼.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죽음, 이것과 씨름하면서 그는 일평생을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여행하고, 그죠? 아프리카까지 여행하잖아. 그래서 릴케의 시를 더욱 깊게 만드는 그러한 시중의 시를 쓰게 만들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하이데거적으로 어느 날 존재의 불안이 찾아와서
그가 지금까지 의미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무의 심년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도피하지 않고 철저한 고독 속에서 그것과 대면하면서 그죠? 싸우고 거기로부터 존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을 획득하고 시적 영감을 얻고 인생이 무르익어 가면서 그의 예술의 깊이 역시도 아주 깊고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작품을 읽어보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존재의 피상적인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깊이로 천착해 들어가면서 릴케만이 주는 릴케의 우주적 세계 안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본질, 삶의 어떠한 움직임을 양적 계산이 아닌 질로 도약하면서 거기로부터 다시 길어 올리는, 그래서 죽음의 10년에서 비로소 시인의 사명을 깨달은 자, 그가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예요. 말테의 수기의 원문은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라우리즈 브리게라고 하는, 좀 길죠, 그죠? 말테 라우리즈 브리게, 말테의 이름인데 덴마크 귀족의 어떤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몰락하면서 빈곤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당시 예술가들이 꿈꾸었던 도시 파리로 오게 되면서 그의 꿈과는 다르게 파리가 주는 그 차가움, 권태로움, 죽음의 도시를 목격하게 되죠. 그죠? 물론 이것은 릴케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여기서 말테는 릴케 자신이에요. 릴케 역시도 로댕에게 예술을 배우지만 그의 조각의 세계를 통하여 릴케의 시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긴 하지만 결별 이후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세계에 내던져져 있음을 철저히 경험했던 마리아 릴케, 그죠? 이 릴케가 바로 말테인 거예요. 그래서 말테의 수기는 일기 형식이고요. 어떤 줄거리가 없어. 여기에는 물론 큰 주제로서 우리가 파리에 대한 어떤 풍경,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죽음, 또 죽음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말테,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 고독이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시에 대한 말테의 어떤 사유들, 신이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삶과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신에 대한 존재를 또한 사랑과 더불어서 엮여서 사유하는 그러한 젊은 시인, 28살 시인이죠, 말테가. 이런 주제들, 그 다음 베니스로의 여행이 또 나타나죠. 그죠? 릴케의 여행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 그는 삶 한가운데 들어있는 그 죽음이라는 주제, 그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결코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내면 속에 체화시키면서, 그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면서 사유했던 그런 시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사물들을 양으로 계산해. 그죠? 겉표면의 화려함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고, 모든 가치 측정의 한가운데에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돈의 양이 들어와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사물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을 다 빼앗아 가버려. 아름다움, 진리, 참다운 것, 우정, 그 다음 다양한, 심지어 선이란 무엇인가, 선의 가치까지도 바꿔버려. 그죠?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릴케의 이 작품은 엄청난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단순히 삶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 속에 숨어있는 깊은 심년을 보게 하는 그런 눈, 다양한 눈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 삶은 해석이야. 그죠?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말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관점은 다양한 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눈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말태의 수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이데거 역시도 이런 삶 한가운데 들어있는 죽음, 이것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가치 체계가 다 무너지고 무의 심년 앞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본래성의 실존. 그래서 이 작품은 강력한 실존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는 자로 하여금 떨림을 주고, 그죠? 그리고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의 방향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틀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눈. 예술 역시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사물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는, 그러나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무르익으려면 삶과 함께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술 작품 역시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시적 영감 역시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은 단순히 그 경험한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라 내면화시키고 피와 살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하여, 그래서 시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말태가 엄청나게 깊은 걸 깨닫죠. 그죠? 예술가의 도시 파리로 와서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아가는 이 말태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죽음의 얼굴들,
그리고 이 얼굴들이 서로서로에게 무관심한 냉혹한 도시의 어떤 차가움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다스 슈레클리어,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이 릴케의 어떤 사고나 사상은 예도도 읽으면서 하이데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어. 하이데거의 영향을 줬죠. 그죠? 심성을 분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작품 역시도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불안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삶의 본질을 본다는 것, 그 삶의 질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리에 와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리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일그러진 타자의 얼굴을 한 레비나스의 그 타자의 얼굴은 현연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 얼굴들을 목격해. 그걸 묘사해.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치료받아서 살기 위해서 병원에 온 사람들보다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또 목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젊은 시인 말테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 빈곤 속에서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산업사회가 낳은 그 무시무시한 권태. 그래서 릴케 역시도 보들레르를 좋아했겠죠. 그죠?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그가 읽었던 작품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직접, 이게 덴마크 청년이잖아. 덴마크에서 파리로 온 청년이지만 말테는 사실 릴케 자신이에요. 와서 봤는데 보들레르의 어떤 그 파리의 도시가 주는 그 권태,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체와 같은 모습들, 그런 걸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절대적 고독 앞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은 무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다, 이게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빛 한가운데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내면 속에서 갈등하면서 거기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다시 드러나죠. 그죠? 비본래적 실존을 벗어던지고 죽음을 통하여 본래성을 획득한 이후에 다시 드러나는 사물의 의미들. 이게 바로 말테가 느끼는 사물 속에 깊이 침잠하여 그 사물과 대화하고 그것을 체화하고 피와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절대적 고독 앞에서 그것이 언어로 다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깊어질 때 한 편의 시가 저절로 태어나는 듯한, 죽음에 직면하여
무의 10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올라오는 비로소 시인의 사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다시 하이데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작품 곳곳에 말테의 수기, 글 곳곳에는 존재의 불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떠나지 않고 있어. 어두움, 거기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의 사물은 무엇인가?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 안에 처해진 존재로서 단 하나의 사물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말테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당연히 그것은 말테 자신이 바라본 내면의 어떤 세계예요. 그래서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예요. 예도가 이 강의가 끝나갈 즈음에 말테가 국립도서관에서 시를 읽다가 자기의 이웃집에 다 쓰러져 가는 그 집을 보고 우뚝 솟은 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예도가 따로 의역을 해왔어. 우리 현대인들은 쓰러져 가는 집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그것은 새 집으로 갈아서 편리한 그런 공간으로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끈덕진 삶의 의미를 길러내는 말테의 어떤 사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역시도 사유하는 자예요. 깊은 내면 속에서, 이 고독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참 우리는 편리해, 그죠? 이 자본주의의 평균성은 빈곤과 가난과 그 다음에 비존재와 또 결핍과, 사실 인간의 행복은, 그죠? 결핍이 없으면 행복도 느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리의 화려한 배후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도시의 사물들에서 존재의 의미를 길러내는 말테 라우디리즈 브리게의 어떤 한 예를 보면서 우리의 자본주의적 사유가 얼마나 표면적이고 가벼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는다는 건, 그죠? 철저하게 어떤 삶을 보는 눈, 사태를 보는 눈을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다시 사물을 보면서 우리는 타자를 이해할 수 있고 세계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런 것들을 릴케의 시를 해석하면서 세계 적재성이라 그래요. 벨트 라덴하이트라 그러는데, 이 세계에는 다양한 사물들이 적재해 있어. 그런데 그 적재에 있는 깊은 심층을 우리는 대부분 다 놓치고 살아가. 그러나
말테라는 시인은 다 쓰러져가는 집의 벽으로부터도 아주 깊은 삶의 존재의 의미를 길어 올리거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이 물질 역시도 우리가 도구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온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은 정말 피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릴케의 작품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내 질이 아니라 표면적인 양으로 모든 걸 처리해버리는 우리의 실증주의적 눈을 삶의 본질을 보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풍성함을 끌어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해 주는 게 이런 고전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해요. 릴케 역시도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 그죠? 시인이 이제 국립도서관에 앉아서 시를 읽다가 자기 앞집에 있는, 자기도 파리의 한 구석 찐방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는 거야. 그게 눈에 들어온 거야, 시인의. 그래서 예도가 의역해봤어. 독일어로는 읽으면 이 릴케의 시가 파괴될까 봐 이렇게 써왔어. 번역을 해왔어요. 예도가. 거기에서 묘사되는 이웃집의 세계 적재성, 이 사물의 깊은 층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는 물을 보지만 시인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역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번역된 작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앞쪽에 나와. 집의 모든 층들에서 방의 벽들이 보였다. 그 벽에는 벽지도 붙어 있었다. 마룻바닥과 천장 여기저기에도 그 벽지의 단초들이 보였다. 조각조각이겠죠. 방 벽들 옆엔 전체 벽을 따라 더러운 방이 하나 있었다. 중약 점점점. 그러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벽 그 자체였다. 이 방들의 끈덕진 삶, 이 방들에서 살아간 그 인간의 삶이 있겠지, 그지? 이 방들에서 나타나는 모진 삶, 끈덕진 삶은 아무리 밟아도 뭉개져 없어질 수 없었다. 그런 모진 삶, 그런 끈덕진 삶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못에 걸려 있었고 손바닥 넓이의 마룻바닥 위에도 그 모진 삶이 배어 있었다. 작은 내부 공간이라고는 거의 없는 방 구석구석에도 그 모진 삶은 쭈그리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천천히 변화해온 벽의 빛깔에도 그 삶의 공기는 배어 있었다.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죠, 그죠? 이제 색깔로 묘사해. 파란색은 곰팡이 쓴 나쁜 녹색으로 변화되었고, 또한 이 녹색, 초록색은 회색으로,
노란색은 빛바랜 오래된 흰색으로 차츰차츰 변질되어 왔겠지. 점점점점 벽들 사이에서 이 끈덕진 삶의 공기가 배어 있었다. 이 끈덕지고 늘어지며 숨 막힐 듯한 공기는 어떤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 이게 시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폐허를 지나가면 그냥 저거 빨리 빨리 치우고 없어져야지 이러잖아. 릴케는 말테라는 젊은 시인의 입을 통하여 다 쓰러져가는 집에 벽에서 느껴지는 그 세월의 어떤 시간의 개념과 더불어서 삶이 무엇인지, 그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 시간과 더불어서 점점 허물어져 가는 인간의 거주지, 집, 집의 그 변화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거기서 살았던 자의 삶의 공기를 끌어내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면서 또한 우리네 인생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시간화되면서 점점 무르익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도 그 모진 삶에 생기는 밟아 뭉개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기는 어떤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고 묵묵히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우리의 양적 사고를 갖고는 도무지 그 진리를 들어올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릴케는 작품을 통하여, 그죠? 하나의 사물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추어진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나가. 이것을, 이 벽을 인식하자마자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인미열, 내 안에 있는 집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어, 말테의 수기에서. 이렇게 깊어, 그죠? 하나의 사물을 우리는 그냥 나무, 꽃, 그냥 벽, 집 이런 이름으로 처리하면서 저건 가격이 얼마일까?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지. 이런 사유 외에는 우리는 더 깊이 사유하지 않아. 자, 그죠?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그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네 삶 역시도 자본주의가 가볍게 처리하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도피하지 않고 거기에 직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본주의가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고전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사물 속에도 이렇게 풍성한 세계 적재성의 의미들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우리 방 안에서의 사물에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깊은 진리의 셈의 의미들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곧 해결 1차 자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스!